아버지인 소순, 그리고 본인, 그리고 아우인 소철과 함께 당송팔대가에 이 세 사람이 다 들어있어요. 산문에서도 제일 뛰어난 명문장가고 시에서도 뛰어난 시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천지간의 아주 작은 미물에 불과하고 청풍명월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시의 세계를 여행하는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안내역을 맡은 사람은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의 심경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감상할 시인은 소동파입니다. 오늘은 소동파의 시세계를 같이 여행하시겠습니다. 제목을 집착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소동파 하면 유명한 것이 동파육이 있죠? 중국 음식 가운데 동파육이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적벽부라는 작품입니다. 이 부는 한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운율을 사용하고 있는 한문, 산문과 운문의 중간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47살 때 황주에 좌천되어 있을 때 친구들하고 같이 적벽에 논일고서 지은 부입니다. 역사 고증하는 분들은 이것이 적벽대전이 일어나는 곳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장소에서 소동파는 과거의 적벽대전의 일도 회상을 하고,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역사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거시적인 조망을 했습니다. 소동파가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을 때 화답하듯이 손님 가운데 퉁소를 부르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곡조가 매우 서글펐습니다. 그래서 소동파가 묻습니다. 왜 이렇게 곡조가 슬픈가 했을 때에 바로 이 적벽대전에서 주인공이었던 조조, 그럼 조조가 주유에게 패합니다마는 이 조조라는 영웅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천지간의 아주 작은 미물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 창의 넓은 바다의 좁쌀 하나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이랬을 때 소동파가 두 가지 관점에서 그것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변화하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은 다 변화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나와 다른 모든 만물도 결국은 다 우주 법칙의 불변의 법칙 속에서 같이 운동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우리는 당신이나 나나 무진장의 보고인 자연을 같이 향유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유명한 청풍명월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우리는 청풍명월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일 수는 없지만 자연을 같이 향유하는 주인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낭송을 들으신 다음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벽부. 무릇 천지간 만물은 각각 주인이 있기에 진실로 나의 소유가 아니라면 터럭 하나라도 가질 수 없으나 오직 강상의 맑은 바람과 산간의 밝은 달은 귀로 그것을 들어 소리가 되고 눈으로 그것을 보아 물색을 이룬다. 그것을 가져도 근하는 이 없고 그것을 써도 다하지 않으니 이는 조물주의 다함없는 창고로서 나와 그대가 함께 먹는 자원이다. 자, 이 적벽부의 부분을 보시겠는데요. 차부 천지지간 물각유주라 그랬습니다. 무릇
천지 사이에 있는 사물들, 모든 물건들은 각각 다 주인이 있기 마련이에요. 소유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구비 오지 소유인된 수일오이 막취라고 그랬습니다. 구자는 진실로 만일에라는 뜻이에요. 영어의 if에 해당이 되겠죠. 만일에 그것이 나의 소유물이 아닐 때는 터럭 하나라도 내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사물을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나의 바깥에 있는 외물,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하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가질 수도 없고. 그런데 유강상지 청풍과 여자라는 것은 여는 and의 뜻입니다. 무엇과 합니다. 산간지 명월은 유자는 오직 강의 청풍과 산의 밝은 달은 이득지위성하고 목우지 이성색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귀로 그것을 얻으면, 그것을 들으면 그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소리가 되고, 또 눈으로 그것을 마주치면, 즉 눈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면 아름다운 경색, 색이라고 하는 것이 물색, 경색이라는 뜻이죠. 경치를 포괄하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된다. 그런데 이것은 취지무금이요 용지불갈이라 그랬습니다. 참 멋들어진 것 같아요. 이것을 가져도 누가 금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것을 써도 다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바로 시 조물짜지 무진장이하라. 무진장이라는 우리 잘 쓰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무진장이라. 무진은 다함이 없는 창고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물주라고 하는 것, 만물을 만든 어떤 존재, 우주 법칙이라고도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무진장의 그런 창고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오여자지소 공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대와 함께 향유하는 자연이다. 공식이라는 말을 어떤 텍스트에서는 공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쾌적하게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요. 적이나 식이나 다 우리 발음으로 어긋나는 발음이죠. 그래서 적으로 바꿔도 식으로 바꿔도 운율상 상관이 없어요. 뜻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식은 먹는다는 뜻이다 이런 말을 쓰면서 실은 주자가 얘기했듯이 향유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풍명월이라는 말이 첫 구절에서 청풍이라는 말이 나오고 명월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청풍명월의 주인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여기에서 자연에 우리가 동화되어서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취할 때 우리는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우리 돌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굉장히 인생이라는 것이 짧고 그 생애에 이룰 수 있는 업적이라고 하는 것도 하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벽부에 위에 여기에 있는 게 소동파의 글씨예요. 엄청 저 소동파는 글씨 잘 썼어요. 그래서 본인의 필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네, 소동파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동파는 지난 회까지는 당나라 시인이 좀 중심이었죠, 그죠? 근데 이건 송나라 때 시인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불린 이름은 자첨이고요. 호는 동파 거사입니다. 동파는 동쪽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뒤에 다시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버지인 소순, 그리고 본인, 그리고 아우인 소철과 함께 삼소라고 불려지고 한문 산문에서는 당송팔대가에 이 세 사람이 다 들어있어요. 즉 소동파는 어떤 사람이냐? 산문에서도 제일 뛰어난 명문장가고 시에서도 뛰어난 시인. 이런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이 소동파의 삶은
우리가 잘 아는 왕안석이라는 사람의 신법당에 반대해서 정치적으로 많은 좌절을 겪었어요. 36세 때 항주 통판으로 좌천된 일이 있고요. 그리고 44살에는 그가 쓴 시가 조정을 비방했다는 제목으로 다시 체포되어 가지고 그래서 황주라고 하는 곳으로, 즉 적벽부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나온 곳으로 또다시 좌천됩니다. 50세에는 구법파, 즉 사마광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이자 정치가인 그 구법파가 승리를 하게 되었을 때 중앙으로 복귀합니다. 그러나 이 사마광의 모든 정책에 동의하지를 않았어요. 굉장히 자유스러운 정치론을 이 소동파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광에 완전히 일치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59세에 가서는 신법파가 집권함으로 해서 해주와 해남도에 유배됩니다. 이 해남도라고 하는 것은요, 중국에서 가장 남쪽, 그리고 베트남에 가까운 곳이에요. 그리고 66세 때에 새로운 첨자 휘종이 즉위하면서 중앙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귀경 도중에 상주라는 곳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따라서 후반기를 쭉 보게 되면 정치적으로 좌절이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 있죠.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신음하면은 광해군 때 인조 때의 최고 명문장가입니다. 이 사람이 소동파를 아주 좋아했어요. 본인도 사실은 광해군 때 춘천에 오랫동안 유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소동파를 좋아해서 이 사람의 시문을 읽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동파는 호골지사다 그랬습니다. 아주 통이 큰 선비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왕안석이 집권하고 있을 때에는 소신을 지켜서 그 패거리가 되지 않았고 다시 구법당의 사마광이 중앙에서 정승이 되었을 때 그에게도 부하내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신을 지킨 정치가로서 이 소동파를 회고하고 있고 신음 자신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자, 우리나라에서 이 소동파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고려 고종 때 이때 몽골의 3차 침입이 있었던 그런 아주 어려운 시기였는데 전라도 전주에서 동파 문집이 간행됐어요. 여기에다가 발문을 쓴 사람이 이규보입니다. 말할 것 없이 이규보는 소동파를 굉장히 좋아했죠. 그런데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선 전기에 들어와서는 더욱 소동파를 중시하게 되는데요. 세조 때는 안동에서 동파 문집이 목판으로 간행됐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앙에서는 활자본, 갑인자라고 하면 세종이 만든 활자입니다. 이 활자를 이용한 왕장원 집주 분류 동파 시집이 따로 간행됐습니다. 보게 되면 저 까만 점들이 글자 옆에 보이는데요. 이게 평점들이 붙은 아주 희귀한 책입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시가 한 2,700여 수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를 처음 읽고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서구 철학에서만 주관 인식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북송 때 이 시인은 시로서 그것을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설리홍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설리홍조는 눈이 섞인 진흙에 남은 기러기의 발자국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인생이 덧없다는 것을 비유하는 유명한 성어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기억이라고 하는 코드 속에서 찾아낸 겁니다. 추억입니다.